안녕하세요. 도전지 박정수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이 단층 전원주택 중에서도 역대급 사이즈를 자랑하는 럭셔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장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 이 맨땅이었을 때부터 제가 토목부터 건축이 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직접 봤던 그런 집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지었고요. 이 건축주의 이 내공과 정성이 담긴 그런 주택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현장의 정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분양가는 6억 5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지 면적 225평에 알땅 면적 18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은 57평짜리 일반 목구조 단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자세한 입지 정보는 잠시 후에 나오는 매물 정보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바로 외부로 나가서 도로부터 살펴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 현장에 도로로 나와봤습니다. 가주도로 폭이 상당히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보이시는 폭만 해도 8m 확보가 되어 있고 메인 도로까지 나가시면은 약 10m 폭으로 상당히 널찍한 도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장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상수는 모두 인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화면상 좌측에 보이는 이 주택인데요. 자, 우선 보이는 부분은 건물의 후면부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천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옆에 지금 공사 중이라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차 마감은 석재로 해주셨는데 중간에 매진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안쪽까지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은 넉넉하게 2대 주차가 가능하겠고, 손님분 많이 놀러 오셨을 때는 아무래도 도로폭이 넓으니까 앞쪽에다가 주차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차고 나중에 시공하시면은 전기차 충전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자, 이제부터는 잔디마당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디딤석을 따라서 앞쪽에 있는 데크 공간 이동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 수전이 있는데 저 끝에 부동 수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수전은 간단한 세차하실 때 사용을 하시거나 앞에 있는 이런 텃밭이나 화단에 물 주실 때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는 펜스가 시공이 안 되어 있지만 원하시는 스타일의 펜스 앞쪽에 쭉 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아담하지만 텃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뭐 상추 같은 거 심어 놓고 한 번씩 이렇게 따다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돌아서 메인 마당을 보여드릴게요. 알땅 면적만 180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마당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는 잔디마당으로 쭉 구성을 해주셨고, 화면상 기역자 모양으로 또 화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펜스가 시공이 된다고 했을 때 안쪽에다가 관목을 심어서 조금 더 예쁜 그런 잔디마당으로 구성해 놓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앞쪽에 지금 전망이 튀어 있는데 앞쪽에 주택 부지예요. 그래서 저 끝에까지 한 3채 정도 집이 들어오긴 하지만 오늘 현장은 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비껴짓기 때문에 전망은 어느 정도 튀어 있게 나중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개발될 땅은 저 컨테이너 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땅은 향후 2년 동안은 주택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마찬가지로 디딤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수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선 뽑아가지고 멀리까지 물 사용 안 하시고 여기 있는 수전, 그리고 앞쪽에 있는 수전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데크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연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신 이곳은 아직 건폐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데크를 시공하셔가지고 위쪽에다가 뭐 온실처럼 썰롱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쪽에 있는 데크 공간도 살펴볼게요. 자, 저쪽 끝라인이랑 여기 앞에 쪽에는 어느 정도 디딤석을 통해서 데크로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형성을 해주셨고요. 앞쪽에 있는 창이 거실 창인데 사실 여기 앞에 있는 데크 폭은 한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측면부, 자, 여기는 상당히 넓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톨링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테이블 깔아놓고 뭐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 외관부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일반 목구조 5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 튼튼한 세라믹 사이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붕도 튼튼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오늘 주택 제가 기초할 때도 봤었지만, 자, 이제 버림하기 전에 지면에서부터 한 1m 정도 이제 땅을 파는데 전부 다 롤러로 땅을 다져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초가 튼튼하다 보면은 목조 주택이 뒤틀림에 좀 취약하잖아요. 자, 이런 하자 부분도 충분히 보완
보완이 되고요. 외부에는 전부 다 스카이텍을 둘렀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쓸 수 있고 겨울에도 난방비가 절약되게 단열재까지 꼼꼼하게 다 시공을 해주신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후면부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뒤쪽에 있는 마당 소개해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건물 후면부로 돌아와 봤는데요. 자, 이 뒤쪽에 있는 후전 공간도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갈을 깔아 주셨지만 이 가운데는 현무암에다가 매질을 넣어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간단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고, 뒤쪽에 있는 이 후정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추후에 창고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이 뒤쪽에 있는 넉넉한 공간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실이 건물 후면 쪽에 있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요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위쪽에 어느 정도 포치를 만들어 주셔서 이 계단 앞쪽까지 눈이 안 들어오게 구성을 해 주셨고, 계단은 한 2개자 정도 올라오시면은 바로 현관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화문은 두툼한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디지털 도어락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에 입주 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일가전선 스위치는 제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전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신발장부터 살펴볼게요. 긴물 신발장 기준으로 총 5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광폭이거든요. 한 칸에 신발이 2개씩 수납이 되는 신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10칸에 육박하는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가운데는 또 미드웨이 공간에다가 간접 조명을 넣어서 예쁜 장식품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현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니처도 될 수 있겠는데요.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또 예쁜 액자 같은 거 걸어놓고 전실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모서리 공간으로도 예쁜 조명을 달아서 장식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셨는데 은은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흑경 유리로 되어 있는 자, 이렇게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런 손잡이, 자, 이게 스테인리스 전부 다 발색한 거예요.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인테리어도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우선 주택 안쪽은 다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히든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공간에 어떤 공간이 숨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 아무래도 쭉 들어가 볼 건데요. 화면상 오른쪽 하단부에 간접 조명과 그리고 좌측 상단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자, 이렇게 비대칭으로 예쁜 조명까지 잘 넣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화면상 좌측으로 주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돌아보시면은 거실이 자리 잡고 있는 LDK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창 기준으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쭉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따 오후가 되면은 해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들이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피스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층고가 약 3.8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거실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 자, 위쪽에는 이제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카메라 위쪽에는 4A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자, 올 7월에 새로 나온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에어컨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에어컨보다 한 30% 비싸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파홀도 굉장히 이격이 널찍널찍하고 너무 좋은데요. 아트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TV를 걸었을 때 이런 선이나 아니면은 이제 단말기 같은 게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안쪽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인터넷선이랑 케이블, 하다못해 CCTV 선까지 안쪽으로 매입을 해줬습니다. 대형인치 벽걸이 TV를 달았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은 그런 아트월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자, 여기는 이제 소파홀인데 뭐 이전에는 앞에다가 조명 같은 거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갔네요. 자, 이렇게 반원형 모양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이렇게 홈을 주셨는데 위쪽으로는 간접 조명, 아래쪽에는 선반대로 물건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자, 양쪽 끝으로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것도 충분히 배치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실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실히 바닥도 이런 아이보리 톤의 이제 SPC 마루를 써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대쪽에 있는 이제 주방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쪽에 있는 요 강폭 아일랜드 식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앞쪽에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만 앉아도 한 3명 정도 앉을 수가 있고요. 이 반대쪽까지 하면은 6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광폭 아일랜드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제가 이 현장 올 때마다 아일랜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천연 세라믹 상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
내구성이 좋습니다. 뭐 칼질을 해도 흠집이 나지 않고요. 뜨거운 냄비를 받침대 없이 그냥 올려놔도 손상이 안 가는 굉장히 고가의 아일랜드로 시공이 잘 되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싱크대가 있는데 대면형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가족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요. 자,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틀었을 때는 또 과일을 씻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마감재도 하나하나 굉장히 고가의 마감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홈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홈바도 우선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하드웨어를 짜주셨는데요. 자, 이 앞쪽에는 예쁜 커피포트 같은 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는 리프트업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렌즈나 밥솥을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경첩이 전부 다 불륜사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요 정도의 경첩이 들어가려면은 광주나 용인에서 최소 10억대 이상이 이제 고급주택에만 들어가는 마감재인데, 자, 전부 다 이제 불륜사 제품으로 넣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앞에 있는 요 수납장이 히들지언정 뭐 문이 이게 처지거나 그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벌써 처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나는 그런 경첩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를 포함해서 총 3대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디스플레이 상품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때를 써서라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앞쪽에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식기세척기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식세기는 포함되는 옵션이라서 그냥 오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부장도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조리시설은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창호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S 진이사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주방창으로 봤을 때 뒤쪽에 있는 도로가 보여서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펜스를 좀 안 보이는 펜스로 시공하시면은 이제 안쪽에 어느 정도 차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3구짜리 인덕션이랑 위쪽에는 한샘 후드 들어가 있는데요.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흡입력도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또 히든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우선 안쪽에 싱크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크기만 해도 웬만한 뭐 26평대 아파트 주방 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조 주방이에요. 안쪽에도 이렇게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대가 일반적인 크기로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폭포수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자, 쿡탑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데 현재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앞에 가스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스레인지로 달아드릴 거고요. 아니면 똑같이 뭐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후드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이 공간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원래 세탁기 자리인데 지금 수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또 수전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필요하시면은 여기도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콘센트 이용하셔서 세탁 건조기 나란히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또 창도 하나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 있는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장을 통해서 예쁘게 가려주신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상상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 세가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실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전실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안쪽 공간부터 쭉 살펴보면서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고리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전실 맨 앞쪽에 있는 이 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의 이제 알파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호는 앞쪽에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를 달아주셨습니다. 문을 쭉 전개해 놓고 사용하시면은 뭐 여름철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수전이랑 자, 이렇게 하수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탁기나 보조 주방을 놓고 이제 안쪽에 있는 빨래 꺼내서 앞쪽에다가 이제 바로바로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게 불필요하시면은 다 이렇게 막아서 없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 맞은편에도 문고리가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인데요. 와, 인테리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거의 뭐 호텔 이상급으로 예쁘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면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트윈용으로 달아주셨는데요. 아침에 바쁠 때 양쪽에 서가지고 뭐 양치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매립식으로 폭포 수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일반 수전에 비해 확실히 비싼 거는 뭐 당연하고요. 이런 도기 하나하나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넣으셨습니다. 자, 위쪽은 조적으로 선반대도 만들어 주셨고, 위쪽은 또 거울용
수납적으로 공간 활용 잘 해주셨습니다. 자, 위쪽에도 휴젠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온풍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거 잠깐만 틀어놔도 이 욕실이 훈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시면은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은 일체형 아메리카 스탠다드 비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옵션이고요. 자, 위쪽에도 어느 정도 조적으로 선반 만들으셨는데, 자, 요런 하나하나 배려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런 데 방향제 같은 거 하나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이제 샤워 부스, 슬라이드 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수전은 매립형으로 넣으셨네요. 자, 요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물때가 안 끼니까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여기도 뭐 샴푸나 바스 제품도 올려놓을 수 있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외벽 타일이랑 바닥에 있는 타일까지 전부 다 이제 아이보리 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맞은편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쪽 문을 열고 이제 자, 제대로 된 이제 첫 번째 침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침실 사이즈 넉넉한데요. 사실상 이 침실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방입니다. 자, 그럼에도 일반 전원주택의 웬만한 이제 안방 크기나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에도 뭐 간접 조명을 포함해서 안쪽에 LED 조명이 있는데, PD님 거기 스위치 맨 위에 거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꺼놓고 사용하시면은 밤에는 간접 조명만으로도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침실이고요. 정남향으로 창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잘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쪽 측면부로는 붙박이장을 빼곡하게 넣으셨는데, 자, 이 현장 오면은 이 붙박이장 텍스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샌드베이지 느낌으로 까칠까칠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포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실 안쪽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자, 이제 가장 끝으로 한번 쭉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복도식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침실 2개와 가운데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침실 사이즈가 상당하거든요. 자, 우선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룸부터 보겠습니다. 야, 여기 안방이 일반 침실 2개를 합쳐놓은 크기예요. 제가 먼저 와서 여기 붙박이장부터 이 안쪽 벽까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5.5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오실 겁니다. 자, 안쪽은 붙박이장으로 쭉 빼곡하게 넣어주셨고, 한편으로는 또 화장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 조명도 예쁘게 잘 닫아주셨고, 자, 이런 하드웨어를 붙박이장과 동일하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일체감이 드는 그런 화장대입니다. 안쪽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다 마감을 해주셨고요. 크기도 넉넉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침대는 퀸 사이즈예요. 그리고 헤드월이 어느 정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예쁜 나비 조명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위에도 선반대가 있어서 여기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콘센트 배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안쪽 공간을 왜 이렇게 많이 비워놨나 이제 제가 건축주분께 여쭤보니까 이제 방에서 뭐 잠만 자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또 하나의 뭐 서재 공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고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TV를 설치를 하시고 여기는 뭐 책상 같은 거를 배치하셔가지고 좀 서재로 사용하시면은 이 방 안에서 웬만한 다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어느 정도 장점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또 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다 보니까 부부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도 졸리컷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 자, 세면대는 이제 한 칸이 들어가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매립식 이렇게 폭포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선반대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비데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옵션이고요. 여기 앞에 또 파티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샤워실이 상당히 넓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들어오시자마자 이 앞쪽에 있는 공간은 이제 욕조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이 옆에는 또 입식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매립식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서 아이를 물놀이 시켜놓고 한 캔에서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조격을 즐기거나 뭐 반신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욕조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쪽에도 홉을 파가지고 샤워랑 바스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먼저 안방을 보여드렸고요. 이 맞은편에 또 방이 있는데 사실 이 방이 안방보다 사이즈가 더 큽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는 공간이 이 앞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이 끝에 보세요. 자, 여기도 제가 길이를 재봤거든요. 앞쪽에 있는 붙박이장부터 이 끝에 있는 벽까지 7.2m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안방보다 앞에 있는 이 공간 더 넓게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야말로 진짜 서재를 만들어 놓고 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이게 집 안에서 특히 방 안에서 조용하게 또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있고요. 뭐 아이들 놀이방 같은 거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놀이기구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창은 이제 뒤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해가 잘 들어오진 않지만, 자, 이 옆에 반대쪽에 있는 창 있죠? 여기는 일단 동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오전 시간대는 어느 정도 해가 쭉 들어오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헤드홀은 조금 더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트윈으로 침대에 놓으시는 분들은 여기다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을 사용하시더라도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한 온도 제어기도 시공이 전부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공간, 이제 사우나를 보여드릴게요. 두 침실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자, 딱 열자마자 피톤치드 향이 싹 들어오는 게 힐링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앞쪽에도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 3인 정도는 충분히 나란히 앉아서 사우나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는 시공이 안 돼 있지만 사우나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전선도 다 빼져 있는데, 만약에 사우나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뭐 세탁실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뭐 또 하나의 욕실처럼 쓸 수 있는 또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야, 확실히 이 단축 중에 역대급 주택이 나왔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도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손님이 놀러 오셨을 때 와, 집 예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집은 현재 맨 땅에서 부터 쭉 봤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이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뭐 마감재를 조금 덜 좋은 걸 쓰거나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FM을 넘어서 이 건축 주의 내공까지 함께 겸비가 된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현장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자 없는 그런 주택 찾기 힘들잖아요. 아마 오늘 주택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그런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입주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곳은 점동면 청안리에 위치한 메인 생활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으로는 한 8분 정도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이제 마트를 비롯한 기타 관공서,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고요. 단지 앞쪽으로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등하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택 말고도 이 앞쪽에 오늘 주택보다 조금 더 저렴한 5억짜리 주택도 있거든요. 이제 40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임장 나오시면은 두루두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